첫날인데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기본 계획 설명드렸는데 첫 시간은 OT를 냈습니다. 2차 과목 공방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둘째 시간은 이제 기본 계획을 하면서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관할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좀 전에는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재밌는데. 자, 한번 더 합시다.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립과 승인.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따로 복습할 게 없습니다. 여기 딱 알고 가면 수립과 승인. 네 마음대로 수립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첫 단추는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의견 청취. 의견 항상 몇 번 들어야 돼? 두 번. 누구한테? 주민으로부터, 또 누구한테? 의회로부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공청회. 의회는 기능이 무슨 기능? 견제 기능. 기능을 아셔야 돼요. 자, 수립했죠? 그럼 승인근제 던집니다. 승인근제 승인하기 전에 뭐합니까? 협의하고. 그렇지.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립과 승인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져간다고요? 상하 구조로 가져갑니다. 자, 기본 계획이거든요.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수립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관할, 지자체, 장. 누구요? 광, 시장, 군수. 자, 어떤 분들이 좀 이따 질문합니다. 저한테. 반드시 들어올 건데 질문 미리 차단할게요. 구청장은 왜 안 만드는데요? 이랍니다. 특광에서 만드니까 구청장은 필요 없어요. 시군에서 만드니까 도지사가 필요 없는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립근절 누가 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기 때문에 의회는 어디 의회? 특광시 군의회. 시장 군수가 만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도지사. 특광이 만드는 기본계획은 옛날에는 국장이 승인했죠. 근데 지금 국장이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특광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확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요? 시도로 잡아내는 이유는요, 협의 심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을 해버리니까 협의 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지방 라인,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경연을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했죠? 깔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돼. 송부하죠?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죠. 공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열람시킴으로써 절차는 종결했다. 자, 이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게 원칙이냐면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인접지역이 포함되면 인접시장 군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시장 군수하고 뭐 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 그 지자체별로의 발전 방향인데 이 발전 방향은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만들어야 한다. 즉 수립이 의무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량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 전체 찾아오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어디에 속하지 않고 그렇지.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짜리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다. 끝. 다 해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이 시 문제입니다. 볼까요? 내용과 수립 기준. 내용은 됐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나왔네. 자, 기준. 여러분들, 자,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이죠, 그죠? 기본서로 수업을 2번 할 겁니다. 2번 할 건데, 첫 번째 수업할 때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작년에 공부를 했든 뭐 하든 무시하고 기본 수업할 때는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수업하러 오기 전에 어디서 수업을 하고 오냐면요, 유치원 가서 제가 수업을 하고 와요. 애들 앉혀놓고. 걔들이 이해를 못하면 제가 여러 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해할 때까지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기초로 깔 때는 아주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듣기만 들으면 돼요. 그러려면 기본서를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줄도 치죠. 줄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 치죠.
줄만 치주는 게 아니고 출제 예상도 해드릴 겁니다. 36회 했던 시험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예상 그런 것들을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하를 보면서는요 전체 맥을 갖다 잡고 나가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오늘은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기본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을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시험에 뭐 나올지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10월 25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10월 24일까지만 알면 돼요.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요 베이스가 제대로 깔려가지고 모든 내용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로 와줘야 된다. 왜 강기영리로 들어와야 됩니까? 당연한 애로 와야 됩니까? 당연한 애로 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안 헷갈릴 겁니다. 문제가. 자, 볼게요. 수립 기준 나왔죠? 기준은 뭐 정하면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데. 자, 이거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공부에서는요, 무슨 기준 이런 말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무슨 기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몽창구리 누가 정한다?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끝. 예배가 2개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지 않는 예외가 2개 있는데 그건 궁금해하지도 마라. 어차피 알게 돼 있다. 일단은 뭐만 알고 간다. 공부에서 무슨 기준이라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들으세요. 시험하신 분들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게 2개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하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합니다. 자, 2번째 수립 대상 지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36페이지에 어디에서 수립한다고요? 그죠? 특광시 또는 특별자치 시도 또는 어디요? 시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어디에 수립한다고요? 관할구역에서. 어디에서 한다고요? 관할구역에서. 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뭐라고 했죠? 기본계획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의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량적 수립 대상 지역. 자, 다만 시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감소율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어떤 계획을 수립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르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동그라미 1,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동그라미 2,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인 시군. 1, 2, 3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수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인구 얼마? 10만 이하.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수도권에 속하는 군인대 인구 7만 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X. 수도권에 속하는 순간에 인구는 안 따져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만들어져 있고 광역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만들어져 있고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는 수립할 수 있고 요거는 광역을 배우면 돼요. 다음 주에 광역을 할 건데 그러면 자동 해결이니까 무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말하면 돼. 이거는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말하면 돼.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관할 누구요? 광, 시장, 군수. 관할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확정 내지는 승인권자 나옵니다.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 시도가 기본계획을 만들었어. 그러면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뭐 해버린다? 확정.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 승인 받는다고요? 도지사 승인. 됐죠? 끝. 그 다음에 수립 절차로 들어갑니다. 첫 단추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초사죠.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기초사 볼게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광역 절차를 중에서 기초사를 하여야 한다. 시도시장군수는 내용에 적성평가나 최지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초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성평가나 최지약성 분석은 별게 아니고요. 기초사를 할 때
적성평가는 뭐냐면 사람도 적성이 있지만은 토지도 적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야지대에 있는 토지하고 구릉지에 있는 토지 활용도가 다르죠. 땅을 파고 내려가니까 1km, 1000m의 땅을 파고 내려가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토지가 있고요. 100m만 파고 내려가, 20m만 파고 내려가니까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토지의 활용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적성을 평가하는 거고, 제취약성 분석. 그죠? 제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은 토지별로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어떤 지역은 태풍이 잘 통과 안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지역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그 도시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죠. 공청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주민의 기초서 했잖아. 기초서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의견 청취. 누구한테? 주민. 그죠? 그래서 특광시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면, 그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가 이거 반영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들었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주민 의견 들었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의회 의견이죠. 봐라, 논다 이거 의회 의견. 어디 의회? 어디 의회? 그렇지. 특, 광, 시, 군 의회.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특광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라는 의견을 줘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30일 이런 거 보면 막 흥분되죠. 와, 시험에 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시험에 논다 안 논다? 논다. 몰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승인 절차. 자, 승인 절차로 갑니다. 승인 절차니까 승인 절차잖아요. 그죠? 승인 절차니까 뭐 하는 거네? 승인 절차니까 뭐가 나오겠네? 그렇지. 아, 왜 그래? 협의하고 시비가 나오니까. 승인을 하잖아. 그죠? 승인권자가 누군데? 승인권자가 누구였어요? 응? 시도. 그러니까 협의 시비는요? 그래, 볼 거 없잖아.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한테 가서 뭐 받아라? 승인. 아까 했잖아요, 이거는. 자, 승인 절차 들어갑니다. 보시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행정기관의 장. 관계 누구라고요? 행정기관의 장과 뭐하고 협의. 요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구를 포함한다? 국장을 포함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줘. 아니, 장국기관인데 이러지 말고.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협의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에 그래서 국장이 기본계획 국토 전체에 대한 뭘 가지고 있더라?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포함될 수도 있냐면, 국장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과 만다 협의하죠. 그 다음에 심의. 의견 중에 이런 게 필요 없어. 어디 심의를 거친다고 했어요? 지방 도시계획을 거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요청이 들어왔죠? 의견 제출 기간은 며칠이에요? 30일이네요. 30일은 의견 주면 돼요, 그냥. 끝. 그 다음에 승인했지. 승인하면 깔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받았지. 집에 가져가야 돼. 알려줘야 돼요.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공보.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이 뭐예요? 공보.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은 관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 뭐예요? 공보.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은요, 관보. 국장은 공보에 어떤 내용을 공고할까요? 관보해야 될까요? 관보. 지자체장은요, 공보.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그 다음에 특광하고 특별시도는 뭐 한다고 해서 스스로 뭐 한다고요? 확정. 특광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내 지방라인을 타는 게 똑같네요. 국장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
그 다음에 의견제출 기간은 똑같습니다. 30일. 성이 나와서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생활권 계획. 생활권 계획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기본 계획은, 여러분, 기본 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입니까? 관할이죠. 서울이죠. 부산이죠. 의 발전 방향입니다. 자, 서울이나 부산은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인데, 동서남북별로 생활권이 같아야 달라요? 생활권이 다르죠. 우리 안양역 관내도 여러분들 생활권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를 들어서 평촌역 근처에 있는 지산, 그 근처는 뭡니까? 시청이 있고, 법원 검찰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식산업단지라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업무 중심의 생활권이겠죠. 어디 가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공업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많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광화문 근처 가니까 주택이 많습니까? 사무실이 많습니까? 사무실이 많잖아. 그렇듯이 각각의 생활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24년에 생활권 계획이란 걸 새로 만들었어요. 생활권 계획. 생활권이라는 것은 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주거, 내지는 업무, 내지는 공업, 이런 분야별로 각각의 권역별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권역별로 조금 다르게 기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광시험구수는 생활권역별로 개발이나 정비, 보존이 필요하면 생활권 계획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생활권 계획을 따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생활권 계획도 계획 맞습니까? 예? 맞잖아.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거죠? 보니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 계획 절차하고 뭐 한다? 준용한다. 기본 계획 절차를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준용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빌려온다 이 말입니다. 빌려온다. 똑같아.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특광시장군수. 생활권 계획을 만들 때, 그죠? 수립하기 전에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져요? 기초사. 그 다음, 의견청취. 생활권 계획을 특광시장군수가 만들었지. 그죠? 특광이 만들면 스스로가 확정. 시장군수가 만들면 도지사 승인.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할 때 협의심의는요, 지방라인을. 똑같잖아. 준용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러고 생활권 계획을 만들었어.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서 뭐가 된답니까?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수립 내지는 승인이 되면 해당 계획이 수립된 그 생활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기본 계획의 수립 내지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본다. 끝. 뭐도 없어요, 내용이. 그냥 생활권 계획을 만들면 그게 뭐하고 똑같다? 기본 계획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재검토. 재검토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입니까? 단기 발전 방향입니까? 장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서울시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33년까지 10년 동안의 계획을 만약에 만들어 놨어. 자, 이때 만들었잖아. 이때 24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만들기는 언제 만들었을 거냐면 고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시행이 만약에 기본 계획의 시행이 이때면 22년이나 23년에 만들었겠지. 24년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 만들어서 그럼 기본 계획 쭉 간다니까요. 쭉 가는데 33년까지 만들었으면 이때까지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이때 만드는 거 그대로 해가 가져가야 됩니까?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죠. 뭐가 바뀌냐면요. 국제 정세도 바뀌고 우리나라의 정세도 바뀌고 부동산의 구조라든지 세상이 요즘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렇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각 기업들도 내년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 바꿨겠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막 바꾼다고 지금 태스크 포스 만들고 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던데요. 갑자기 대통령이 골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치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재검토라고 불러요, 재검토.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게 불변의 진리는 아니니까 이걸 재검토해줘야 되는데 이거 몇 년마다 하게 되냐면 5년마다 해야 됩니다, 5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도 바뀔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데, 재검토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거 아시면 돼요. 몇 년? 그리고 기본계획에 반영해라.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위반하면 되는데 안 되죠. 뭐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작년 문제가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 심심한데. 기출문제라 풀어봅니다. 35회 때. 과연 수업을 2시간 듣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답 보지 마라. 1번. 옳은 것은입니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쓴다. 광역은요, 기본계획은 광역은 안 배웠죠.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관할의 발전 방향이고, 광역은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발전 방향입니다. 둘 이상. 그러면 부분의 계획은 어디에 흡수돼야 돼요? 전체 계획에 흡수되겠죠. 고로 기본계획이 1개고, 광역이 2개 이상이니까 양자가 충돌해. 그러면 1개짜리가 우선해야 돼? 둘 이상이 우선해야 돼? 그죠? 기본계획 우선하는 게 뭐 우선해야 돼? 광역이 우선해야 되겠죠. 2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하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생활권 계획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놨어요. 생활권 계획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까? 기본계획이죠. 네가 틀렸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미리 이게 지금 문제가 잘못됐네.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인데. 시험 문제가. 한 포기요. 3번. 시장군수가 미리 의결을 들어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경우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 맞네.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입니까? 도지사. 봐요. 시장군수가 봐봐. 어디한테 의견 들었어? 의회 의견을 들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지. 그럼 누가 승인해요? 도지사잖아. 도지사는 뭐 해야 돼? 협의, 심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쳐야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야지.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관리계획 안 배웠죠. 관리계획에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지산업지구라는 게 있어요.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그죠? 그래서 공공청사 설치니까 이게 뭐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고 이게 안 배웠어요. 함께 입안할 수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기본계획이나 광역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입니다. 4번. 이건 이제 기반시설이거든요. 공공청사가. 그래서 답은 주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 배운, 요 안에서 지금 안 배운 게 2개. 광역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우고 나면 쉽게 해결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본계획 하나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의 주된 내용은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OT를 했습니다. 2차 과목 공부법. 두 번째는 뭘 했냐면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본계획의 절차, 수립과 승인의 원리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1년 과정이 오늘 첫 수업이고,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겠냐면 시험 치기 거의 한 주 전까지 수업이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제 수업만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기하는데 필요한 점수 이상은 충분히 제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혹시 한 주 정도, 뭐 2주 정도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빠뜨릴 수 있는데 그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그걸 보충하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 공법 자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한 개씩 우리가 깨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정복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36개 전망, 그 다음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개강이었는데 아무쪼록 좋은 인연이 되고, 저는 그렇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사람만 합격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제가 시험 치듯이 여러분 칠 수 있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